안녕하세요. 모팔 주식입니다. 어, 오늘은 두 가지 고려제약과 큐브 엔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좋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좀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좀 매력 있는 자리로 오지 않았나 싶어서 얘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우선 오늘 장중에 10% 이상 튀었던 고려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제약은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224일선을 이제 뚫었고요. 뚫고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전에 매집봉이었던 여기를 지금 여기 고점을 딱 맞고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거의 맞고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지금 양봉이 그래도 꼬리보다 더 길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224일선을 손절로 잡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아래까지 갈 수 있지만 이 아래까지 떨어지면 한 뭐 세 달, 두 달, 세 달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짧게 들어가실 분들은 네, 지금 224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얘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네,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게 저는 보여요.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다. 근데 이게 내려올 때도 뭐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앞전에 있던 거래량을 생각하면 그렇게 거래량이 다 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오히려 크게 봤을 때 이 박스권, 네, 크게 봤을 때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흔들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장에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보내려고 해도 쉽게 가진 못합니다.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보내려면 저번 어, 코로나 이후에 급상승장,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적 상승장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티가 안 나거든요. 어, 차트 공부를 해보시면 대부분 그럴 때 상승들이 나옵니다. 별거 아닌 애들도 그 바닥에서부터 거의 두 배, 세 배까지는 기본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들이 나오고요. 역사적 신고가 가는 애들은 그때 코로나 이후나 그러니까 그런 상승장에 거의 한 10배 내지는 20배까지도 가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갈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권으로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봐서 이 224일선을 잡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면 손절, 짧게 손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타점이 거의 왔을 때 잡으셔야 돼요. 당장 내일 뭐 시초가로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 막 갭상승을 했는데 시초가로 따라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224일선에 거의 다 닿았을 때 그때 가시는 게 낫고요. 지금 오늘 대부분 전일 대비 등락률을 보면 제약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이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없이 그냥 이유는 그냥 그거 하나 뭐 글로벌 그 뭐 의약품의 부재로 인한 상승. 네,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 뭐 감기약이 됐건 무슨 약이 됐건 어쨌든 글로벌 의약품의 부재 좀 모자른 공급의 좀 약세로 인한 상승이다. 이게 대부분의 이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진짜 어떤 이유를 달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식은. 뭐 말이 안 된다고도 좀 생각이 되는데 말이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못 살아남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이런 걸로도 소재를 삼아서 재료를 삼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한 번은 튀어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저번에 한번 추천드렸던 큐브 엔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도 갖고 있다가 저는 제 생각보다 너무 안 가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뭐1% 정도 수익만 보고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드리면서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제가 팔고 나서도 한 12%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이쯤에 정리해서 12% 15% 갔던 것 같은데 뭐 드신 분 계시면 되게 축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락이 있었는데 이 하락이 있는데 왜 이거를 또 이렇게 좋은 차트라고 하냐? 사실 보시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 큐브 엔터가 사실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분석은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나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래량 말고도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지만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거는 그때 풀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이 거래량은 나간 게 아닙니다. 찍고 그냥 빠진 거예요. 빠졌다가 반등 주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하락장이 왔을 때 그냥 덩달아 그냥 밑으로 하방을 그냥 찍은 겁니다. 개미도 털 겸 그렇게 보여요. 이거 이 전체가 다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다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올라가면서 설거지 패턴, 쌍봉 찍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서 설거지 패턴. 그래서 마지막 매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음봉으로 쭉쭉 빼는데도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이 정도는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온 게 아니죠. 자, 근데 왜 지금 이게 괜찮다고 하냐? 사실은 오늘 재료 소멸일 수도 있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큐브 엔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보면 한참 그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의 그 누드라고 하는 그 노래가 처음 뜨고 있을 때 유튜브로 많이 얘네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그 예능에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있는 그 아티스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큐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떤 뉴스가 떴냐면 그 여자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중국의 왕이윈 뮤직이라고 하는 연간 차트에서 1위를 달성을 했대요. 근데 이거 호재 아니냐? 호재인데 왜 떨어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호재인데 떨어진다? 첫 번째 재료 소멸, 두 번째 개미 털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오늘의 이 흐름은 개미 털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려와 주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224에서는 이렇게 점점 올라갈 거고요. 여기까지 다여주는 이런 봉이 나오면 이때는 매수하셔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손익비가 좋은 사실 지금도 보시면 지금도 마이너스 한 9% 10% 이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을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부터 사실 오늘 음봉의 분할로 뭐 한 300만 원 들어가시고 더 떨어지면 700만 원 들어가서 결론적으로는 1000만 원의 원금을 갖고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손절을
보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면, 잠시만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다시 이 부분까지 올라가 준다면 벌써 30%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게 되게 답답한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바닥에서 지금 제가 팔았던, 팔기 전에 이 바닥을 찍었던 여기서 이 고점까지 30%입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뺄 때는 어떻게 빼죠? 내일 하루 음봉만 꽂히면 끝이에요. 3일 만에 뺍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다시 잡을 수 있다면, 당장 내일이나 뭐 이럴 때 아이돌의 어떤 악재, 뭐 아이들의 뭐 학폭 관련된 그런 뉴스라든지 뭐 그런 게 터지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이게 개미털기라면 이제 올라가면 25% 30%를 또 먹을 수 있는 이게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살 때이지 않나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미 고를 파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라면 내년 중반기 한 6월달 정도나 아니면 4월달 정도면 이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호재 같은 걸 띄우고 이 고점을 좀 넘어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한령도 이제 해제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중국과 이제 좀 교류가 또 활발해지고, 문화나 이런 게 되면 화장품주, 그 다음에 엔터주, 이런 것들, K 화장품, 그 다음에 K-팝,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항공주들도 그래서 조금씩 움직인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 다시 내려왔다고 판단이 돼서, 얘는 이렇게, 네,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 다들 하락장이라, 저도 보면, 저도 이제 신규 유튜버지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음, 단기간에 이제 물리신 분도 계시지만, 저번에 정다운을 들고 계셨다고 하셨던 분처럼 한 2년을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웬만해서 물려도 차트만 괜찮으면 1, 2년이면 가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하락장이면 가야 될 것들도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세력들은 사실 급한 건 개미들이지 세력들은 급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1년, 2년을 계속 물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은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지수를 잠깐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되게 핫한 드라마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진동기 부회장인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9.11 테러가 생겨서 풋옵션에 말 그대로 이제 폭락하면, 지수가 폭락하면 올라가는 옵션에다가 100억인가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니 여태까지 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떠들던 사람들 어디 갔냐? 지수가 이렇게 반등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기억에는, 자, 보시면, 잠시만요. 좀 멈췄네요. 네, 이때였습니다. 2001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2001년 9월 11일
이때가 맞았습니다. 이때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네, 마이너스 10% 개파락해서 떨어져서 일주일을 떨어졌죠.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서 그 진동기 부회장이 당장에 미국에 있는 것들, 미국에 있는 그런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던지지 않고 차라리 풋옵션 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하겠다. 해칭을 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여기에 베팅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당시 그 CRT 모니터에 그 이 주식 주가 이 코스피였는지 뭐 나스닥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벌써부터 반등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좀 절규하는 모습이 있죠. 그때 송중기가 가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예, 좀 엿을 매기는 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하락 강합니다. 이때도 나라 망한다, 세계가 망한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네, 2008년도에 이때쯤인가요?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때는 제가 또 대학생이었어요. 이때쯤에 이제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9년인가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이제 이쯤에서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기억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때쯤에 저희 어머니가 어,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집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때 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요. 마치 여러분들이 누가 주식해서 돈 벌었다 해서 고점에 들어왔을 때처럼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8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집을 거의 꼭대기에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저희도 막 없는 살림에 7천, 8천 정도 그걸 물리게 됐는데 어쨌든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만 보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보시면 네, 거의 2배 정도 올라가죠. 지수가 2배면요. 종목들은 거의 3배, 4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코로나 정말 급격하게 빠졌죠. 코로나 2월 20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이슈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슈가 있었고 떨어집니다. 한 달 정도로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 한 달, 딱 한 달이네요. 한 달 정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나라 망해 했는데 또 떨어져. 여기서 더 하면 나라 망해 또 떨어져. 이때 수혜를 받았던 게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 기업들은 빨리 떨어지고 바로 여기서부터 한 4배, 5배 정도 이제 상승이 납니다. 이제 그런 중요한 거는 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하락장들이 오면 사실 그 다음에는 보이시나요? 진짜 역사적인 상승입니다. 진짜. 이때는 이제 미 연준에서도 돈을 정말 많이 풀었고 지금은 그 푼 돈에 대한 데미지를 저희가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언덕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 언덕을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쓰리봉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거지 패턴이 나오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때 또 다른 뭔가를 재료를 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또 말도 안 되게. 그러다가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왔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하락이 있다면
분명히 상승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승은 전문가들이 이제 10년 안에는 절대 오지 않을 거다. 10년 후에도 이 코로나만큼의 상승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빨리 이제 전쟁이 좀 종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뭐 코로나는 이제 이미 저희 일상으로 들어왔죠. 모두가 예견했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전쟁이 빨리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빨리 좀 낮춰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지금은 사실 여기 이 부분을 이 부분의 갭상승을 이뤄냈을 때 사실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갔던 그림이 더 정말 좋았던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두 번을 깼죠. 세 번을 깨고.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이 아래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를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고 여기를 튀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 이 224에선 2평 때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48에선 2평 때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평들이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횡보가 이 횡보가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횡보장이라 그러면 아마 횡보가 더 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하락을 1년을 했거든요. 1년을 넘게 했죠. 1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어 뭐 지수가 뭐 굳이 바꾸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호재가 아닌 이상 뭐 사우디나 이런 데서 야 우리 원전도 줘 네옴시티도 니네가 다 수주해줘 건축도 해줘 뭣도 해줘 뭐 이래서 그 돈 많은 중동 그 부자들이 오일 머니를 들고 우리에게 막 수백조 수천조를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 횡보도 한 1년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횡보장만 가도 증시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수가 여기를 뚫리지 않는 게 하방을 뚫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산타 랠리가 좀 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이 있으면 횡보가 있고 그다음 다시 또 상승이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말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버틸 수 있는 게 이런 종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평 때리기나 지금 지수랑은 상관없이 움직이는 반대의 종목들 지수는 떨어지는데 얘들은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추천도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눈에 좀 많이 익히시라고 하는 겁니다. 대세 상승장이 와야지 올라가는 말에 타서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런 때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먹고 좀 팔 수 있고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손절도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서 손절도 해보고 좀 그럴 수 있는 저희 주식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오늘도 좀 길었네요. 고려제약이랑 큐브엔터 그다음에 지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주식장은 매일 열립니다. 매일 열리고 내일 열리고 내일 안 열리면 모레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조급한 마음에 오늘 조금 손실을 봤는데 수익을 다 반납 하다 못해 이제 손실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오늘은 갑자기 장 초반에 지수가 좀 좋았어서 모든 종목들이 좀 다 올라갔죠. 좀 물리신 분들도 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준 잘 잡으시고 정리도 손절도 잘 하시고 이제 주식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보시면서 이렇게 기준을 하나씩 세워가시고, 제가 언젠가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거나 이러면, 어, 좀 가능하면 제가 조그마한 교육이라도 조금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잘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인데,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주무시고,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눈도 조심해서 출근도 조금 일찍 하시고, 그리고 너무 주식에 얽매이시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재밌게 기쁘게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